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안양이 강원을 만나 1부 리그 승격 이후 첫 홈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린시트까지 기록하며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안양이 철저하게 준비해온 조직적인 수비가 빛났습니다. 특히 안양은 강원을 상대로 확실하게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유병우 감독의 유연한 용병술까지 더해지며 시즌 세 번째 승리를 챙긴 안양의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양팀이 의도하는 대응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강원은 겉모습만 보면 지난 시즌 윤종환 감독이 의도하던 축구 색깔이 여전히 묻어 있는데요. 양 풀백이 비대칭적으로 위치하며 변형 백스리를 구성하고 이렇게 3-2-5의 공격 대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기혁의 전진에 따라 경기 중 유기적으로 형태가 변화하죠. 이에 대응하는 안양은 이번 경기에서 백스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올 시즌 상황에 따라 백포와 백스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병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선 수비 시 5-3-2의 대형을 구축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 중원에서 보이는 수적 우위가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이 시스템에선 구조적으로 측면 숫자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선 이 두 중앙 미드필더들의 전방위적인 활동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온 최현우의 이런 압박이 이날 경기를 요약하는 장면이었죠. 본격적으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안양은 중원을 완전하게 장악합니다. 강원의 두 미드필더가 쉽게 공을 잡지 못하도록 견제하죠. 이렇게 두 미드필더를 가둬둔 채로 상대의 중앙 진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강원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한 이 구역에서 이들을 완벽하게 묶어두는 건데요. 강원은 결국 이기혁이 올라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죠. 안양은 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 지역을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강원은 계속해서 측면을 겉돌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 입장에선 아쉽게도 측면으로 몰렸을 때 1대1로 확실하게 상대 한 명을 뚫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결국 강원이 만든 3-2-5 대형에서 바로 2에서 5로 건너가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후방과 측면을 오가는 U자 빌드업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나마 강원의 공격에서 가장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선수는 이기혁이었습니다. 이기혁이 전진을 통해 대형의 변화를 가져가며 균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기혁은 좌측 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전진을 시도합니다. 강원이 이기혁을 중심으로 측면 전개를 활용하면서 안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바로 최현우와 에두아르도 이 두 선수였는데요. 안양은 측면 숫자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넓은 수비 커버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지역을 봉쇄하다가도 상대 스토퍼를 향한 압박을 위해 전진 수비도 펼쳐야 하고 상대가 측면으로 진입하면 폭넓은 활동량으로 도움 수비까지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날 최현우와 에두아르도는 수비 상황에서 끊임없이 상대와 경합하고 싸워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파울도 범해가면서 상대 흐름을 끊습니다. 특히 안양에 합류한 이후 아직까진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두아르도는 이날 수비적인 면에서 엄청난 헌신을 보여줬죠. 이날 최현우와 에두아르도는 각각 10회와 9회의 지상 경합을 시도했는데 이날 60분만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원 공격 골줄기의 핵심인 이기혁과 적극적인 압박을 나서는 최현우가 충돌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전술적으로도 이기혁이 전진을 시도하며 최현우를 이렇게 끌어들이면 그 뒤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며 강원은 중앙에서 그나마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안양은 최현우가 이렇게 압박을 위해 끌려갈 경우 전방 선수들의 커버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져야 했죠.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는 강원의 찬스는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안양 수비라인과 대치하는 전방 5명 중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두 선수가 안양의 수비를 자신들에게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후방에 있던 3선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배우 침투를 시도하며 균열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맨투맨을 펼치는 안양을 상대로 측면에서 2대2로 묶어놓고 제3자인 중앙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상대 위험구역으로 진입합니다. 이제 안양의 공격을 볼 텐데요. 안양의 공격은 수비만큼 치밀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안양은 공격에서도 중원에서의 우위를 강조하는데요. 강원은 기본적으로는 4-4-2 대응으로 수비를 시작하지만 우측 윙어가 높게 올라와 안양의 후방 3명과 동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구본철은 중앙으로 좁혀 중원을 도우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4-3-3 형태로 수비하죠.
이렇게 전방에선 3명이 견제하고 중원에도 3명이 지키고 있는 형태가 명확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이는 안양의 이 다이아몬드 중원 대형이 공격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안양도 공격 시 3미들로 시작하지만 여기에 한 명이 더해져서 수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바로 위치에 제약이 없는 마테우스가 내려오면서 패스기를 늘려주는 건데요. 이러한 마테우스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중원에서의 패스 옵션을 늘려줍니다. 마테우스가 내려오며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세 선수가 강원 중원을 상대하고 수적 우위에 따라 이렇게 후방 미드필더 리영직이 여유를 얻으며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장면도 심판이 중단시키긴 했지만 마테우스로 인해 안양의 남은 한 명이 여유를 갖고 공간을 만들어낸 상황이죠. 그리고 이날 선발 출전한 공격수 김훈도 안양의 공격 형태를 바꿔놨습니다. 김훈은 기존 주전 스트라이커인 노다와는 완전히 반대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중볼과 등지는 플레이보다는 공간을 찾아다니며 상대 배우로 침투하는 플레이에 능하죠. 때문에 안양은 롱볼보다는 강원 수비라인 뒤로 찔러주는 패스를 자주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강원의 수비라인이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효과도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 포켓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안양은 중원에 다이아몬드 대형을 구성하며 짧은 패스로 풀어가고 김훈은 그 뒤를 공략하는 방식을 노리죠. 후반전 먼저 변화를 준 건 강원이었습니다. 강원은 전반과 다르게 좌우 풀백이 모두 넓게 벌려서면서 안양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을 노리는데요. 안양은 이제 이렇게 넓게 벌린 강원의 풀백을 견제하기 위해 윙백이 전진 수비를 펼치게 되고 끌려나온 주현우의 뒤로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강원은 그곳을 공략할 수 있죠. 결국 후반전엔 안양 입장에서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의 부지런함이 더 요구되는 건데요. 유병훈 감독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기민하게 교체를 지시합니다. 이날 안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선수를 모두 바꿔주는데요. 결국 이 위치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레벨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이른 시간에 이를 보충합니다. 전반전 최현우와 에두아르도는 전진성이 강하고 볼 운반에 능한 선수들이었다면 오히려 후반전 같은 자리에 들어온 김정현과 최규현은 상대와의 경합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들이죠. 안양은 후반에도 든든하게 중원을 지키며 경기 운영을 합니다. 이중 최규현은 수비뿐 아니라 이날 멋진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만들기도 했죠. 선제골을 기록하는 FC 안양 그 주인공 최규현입니다. 득점에 앞서 0대0 상황이 이어지던 후반 80분에 유병훈 감독은 2차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주현우를 빼고 야구를 투입하면서 손가락 4개를 펼치고 백포라인으로 전환을 지시하는데요. 원래 안양의 주력 수비 형태인 4-4-2 두 줄 수비로 회귀하죠. 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강원이 노리려는 측면에 숫자를 보강하며 경기장 전체를 넓게 커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역으로 안양 역시 측면에 배치된 야구를 활용해 빠른 역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전 선수 구성이 속도보다는 점유에 능한 이들을 앞세웠다면 후반 10분을 남기고는 본격적으로 경기의 템포를 올리기 시작하죠. 홈팬들 앞에서 무승부로 끝낼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였는데요. 우측의 야구는 안양의 공격 전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며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토마스가 풀백으로 이동하며 공격을 지원하는데요. 경기 내내 좌측 스토퍼로 뛸 때에도 간헐적인 전진을 보여주던 토마스였죠. 풀백으로 이동한 뒤에는 더 본격적으로 전진을 시도하더니 결국 쐐기골까지 성공합니다. 토마스 아직 체력 살아있네요. 자, 토마스 열렸어요. 토마스 왼발! 자, 또 한번 토마스가 홈 첫 승을 향한 쐐기골을 기록합니다. 안양은 깔끔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실점 없이 끝낸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챙기는 진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조직적인 수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안양의 승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매경기 치밀하게 준비해오는 유병훈 감독의 8색조 전술은 승격팀 안양을 다른 팀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복병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